그 대표님 같은 경우 군대를 3번이나 갔다고 하셨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군대 3번 간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군대를 3번이나 가는지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대학교를 이제 행정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행정학과를 졸업하면은 네. 대부분 저희는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1학기 동안 맨날 술만 먹고 노니까 네. 제 나름대로 이제 나는 군대 빨리 갔다 와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나도 구급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1학기만 마치고 저는 바로 입대를 빨리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20살 8월에 제가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고 이제 2등병 때 이제 뭐 부사관 뭐 홍보단 같은 게 있어요. 부사관을 해라 이런 홍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너 여기서 이거 되면은 구급 공무원이 된다. 아, 부사관이 구급 공무원 되니까. 하사가 구급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구급 공무원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고민을 엄청 했죠.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일단 제 대학교 동기들은 이제 1년에 뭐 등록금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때 쓰잖아요. 맞아요. 네, 등록금이 그때 한 학기에 350만 원이었으니까 4년 다니면 4천만 원을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하사가 됐으면 21살부터 경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비용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 남자 동기들 기준으로 4년 걔네는 이제 4천만 원 쓰고 군대 2년 갔다 오고 1년 준비해서 바로 붙었을 때 걔네 27살에 맞아요. 마이너스 4천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제가 21살부터 한 달에 3천만 원만 모아도 6년 27살 됐을 때 걔네랑 저와의 갭 차이가 7천만 원 딱 나잖아요. 맞아요. 저는 딱 그거 생각하고 바로 부사관 지원했고 그러면 2등병 때 부사관 지원하신 거예요? 2등병 때 지원해서 이제 1병 끝날 때쯤 이제 간 거죠. 21년도에 임관해서 또 군생활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제가 그때는 이제 아예 군인으로 인생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니까 부사관은 군생활 해보셔서 다 아실 텐데 원사가 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장교가 되면은 육군 대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도가 더 많아지잖아요. 한계가. 그래서 어차피 나 군생활 열심히 할 건데 그러면은 장교 해보자 하고 이제 대학교를 자퇴하고 장교 또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을 막 알아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삼사관 학교에 들어가는 거랑 간부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삼사관 학교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강의 들어서 전문학사 학위를 인터넷으로 따서 이제 삼사관 학교 지원해서 가서 장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장교 된 다음에 얼마 정도 있다가 나오신 건가요? 다 합치면 총 13년 군생활 했습니다. 와, 근데 장교로 그렇게 7년 정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나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전역한 이유가 3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근무지를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저는 가장 컸어요. 랜덤이에요? 랜덤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오래 근무하면 좀 더 뭐 좋은 데로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에 무슨 구에 살겠다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도 부대가 뭐 한 2개 정도 있는데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느 부대 무슨 동에 있는 어디 이렇게 찝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큰 바운더리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장교는 진급이 안 되면은 나와야 되거든요. 정년이 다 있어가지고 뭐 소령은 뭐 40 몇 세, 뭐 중령 50 몇 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계급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 사고를 치더라도 제가 잘못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불안정하다. 그래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2번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어찌 보면 제 미래가 될 수 있는 이 막 중령 대령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뭐 이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진급을 하려면 그분들 패턴이 진짜 새벽 일찍까지 출근해서 밤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밤 12시까지 일하시고 근무지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런 걸 보니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모습이 저거라고? 그럼 나 안 할래.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사실 전역을 했습니다. 와, 근데 군대라는 그 조직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13년 동안 있다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나왔을 때 좀 안 두려우셨어요? 엄청 두려웠고 왜냐면 매달 따박따박 월급 나오다 그게 딱 멈춰버리면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작년 제가
받은 거를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5,8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를 포기하고 내가 전역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엄청 했는데, 그래서 제가 딱 전역했을 때 목표가 22년도에 전역했잖아요. 23년 1월까지만 내가 지금 버는 수준, 그러니까 뭐 300만 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한테 또 성공하셨네, 그렇게 목표했던 거는. 운이 좀 좋았죠.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13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네. 뭔가 느꼈던 거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병, 부사관, 장교를 다 해봤잖아요. 네. 본인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거든요. 셋 다 힘들고, 네. 네. 힘든 면이 조금 다를 뿐이지 네. 다 힘들어요. 병은 사실 몸으로 해야 되는 게 많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게 맞아.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뭐 그때는 좀 부조리도 맞죠. 있었고,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 부사관은 이제 어찌 보면 장교와 그 병의 중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얘네를 또 그 납득을 시켜서 같이 끌어가면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작업을 또 부사관들은 우리 맞네요. 군의 현실은 좀 많이 했어요. 네. 지금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저는 조금 힘들었고. 그러면 장교 힘든 건 뭐예요? 장교 힘든 거는 이제 내 조직을 진급에 막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군생활 하는 것도 진급도 한 가지 군생활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나 뭐 진급해야 되니까 너네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자기 평판이 안 좋아지고 네. 부하들도 안 따라오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비치면서 애들을 따라오게 하면서 내 성과까지 내려고 하니까 네. 그 미치는 거죠. 근데 진급하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진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진급할 수 있어요? 부하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상급자가 좋은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 뭐 인성도 보고. 근데 군대에서 성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기업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뭐 경연대회나 매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체계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중대장이 뭐 10명이다. 네. 그러면 그 10명 중에 3명은 A. 네. 인사 고과 점수를 받는 거죠. 아, 근데 결국은 그거 상급자가 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이게 샤바샤바 잘해가지고. 샤바샤바 잘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요즘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일도 진짜 진급하려면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보여주기식으로 남아서.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아. 실제로 그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내면 그런 게 다 자기 그거잖아요. 예. 그리고 무슨 경연대회를 한다.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 중대, 우리 팀이 뭐 1등을 한다.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군대 또 빡시구나. 그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일단은 뭐 부의 추월차선이랑 돈의 속성을 예. 이제 군생활 하면서 예. 읽었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럼 사업을 해야겠다. 예. 근데 무슨 사업하지? 라고 했을 때 대표님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제 신사임당님 창업 다마고치 뭐 이런 거 보고서 네. 이거다. 온라인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사실 검색을 많이 해보잖아요. 뭔가를 하기 전에 요즘에. 맞아요. 예. 그때 이제 뭐 대표님 사례도 포함해서 이제 평범한 뭐 직장인 또는 뭐 평범한 가정주부 이러했던 분들이 네. 사업을 시작해서 1, 2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저도 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네, 저들도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 딱 시작한 게 언제 시작한 거예요? 제가 2월 말에 사업자를 냈는데 2022년 2월? 예, 맞습니다. 올해 2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셨네요?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지금 월 매출 한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되면은 1억 딱 찔 것 같아요. 월 매출 1억? 네. 전역하고 쇼핑몰 한 지 6개월 만에 월 매출 1억. 예, 맞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월 매출이 8,800만 나왔다고 하던데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비결인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완전 다 풀어주세요. 지난주에 네. 여기 대표님 채널에 투트랙님 맞아요. 나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소름 돋는 게 있었는데, 네, 뭐예요?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뭘 하면은 뭔가 남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딱 시작하자마자 3개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구매 대행에만 올인했거든요. 미친 듯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때 제 일과를 그냥 말씀드리면, 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오면은 한 8시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아침밥 먹고
9시에 이제 그 공유 오피스 네. 거기가 9시에 열거든요. 네. 그래서 9시에 가서 저녁 9시에 닫아요. 그때까지 이제 상품 소싱하고 업로드하고 한 다음에 집에 오면은 뭐 9시 반 되죠. 네. 그러면 씻고 이제 10시에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목표했던 그날의 할당량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거를 다 해야 잤거든요. 네. 그러면은 빠르면 12시, 늦으면 뭐 한두 시? 네. 네. 이렇게 딱 3달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와, 그럼 주말도 없이. 잠 많이 못 주무셨겠네요. 맞아요. 잠 뭐 하루에 4시간 잤던 것 같아요. 거의. 와, 진짜 미친 듯이 잠결을 하셨네요. 부모님도 그렇고 너 그러다 어떻게 될 것 같다고 걱정을 솔직히 좀 하셨어요.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하면 3개월 동안 8,80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뭐 무조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운도 좋았을 거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면 어느 나라를 위주로 하신 거예요? 저는 중국만 해요. 중국 구매 대행. 예, 맞습니다. 어떤 품목 위주로 판매하셨나요? 공구류랑 공구류. 뭐 캠핑용품도 팔고, 그러니까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 가지 다 팔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공구류에서 조금 많이 잘 나왔죠. 판매해서. 온라인 쇼핑몰 종류가 정말 많은데 왜 네. 하필이면 구매 대행을 선택하셨어요? 처음부터 사입을 하기에는 사실 제가 뭐가 팔릴지도 모르고 맞아요. 이 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자본 무재고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내 위탁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네. 두 종류인데 네. 사실 제가 국내 위탁을 안 해봐서 뭐 마진이 근데 또 많이 작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막 5%에서 10% 네. 뭐 근데 뭐 40% 이렇게 파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딱 그거 보고 이거는 마진이 적으니까 노력 대비 뭐 나한테 들어오는 게 적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해외 구매 대행 했는데, 또 해외 구매 대행도 종류가 3개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일본, 뭐 미국.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중국이 이제 제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상품 수가 진짜 무한대에 가까울 것 같다. 네. 그럼 내가 무한대라는 거는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이 무한대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을 그러면 했죠. 중국의 어느 사이트 위로 주로 저는 이용하세요? 타오바오에서. 그럼 타오바오에서 가져와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 다 만드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작업하시나요? 처음에는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타오바오에 있는 것들을 끌어서 최대한 많이 올리고, 네. 뭐가 팔릴지 모르잖아요. 네. 최대한 많이 올리고 그 중에 이제 좀 기미가 보이는 상품들 뭐 네. 예를 들어서 의자 종류인데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엄청 올라가죠. 여러 개를 올릴 거잖아요. 네. 제가. 근데 비슷한 디자인 뭐 예를 들어서 A 의자랑 B 의자랑 디자인이 비슷한데 A 의자가 팔리고 B 의자가 팔렸어요. 네. 그럼 이 비슷한 이미지에 있는 좋은 상품을 찾아서 그걸 이제 주력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와, 그럼 일단 여러 가지 상품을 올린 다음에 뭔가 입질이 오면 그 상품 위주로 또 올리고. 예, 맞아요. 그 이게 뭔가 상품 위주로.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하네요. 네. 초보자들은 사실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네. 최대한 많이 깔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업로드를 하나하나씩 하나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량으로 등록을 하시나요? 저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있고 뭐 반자동 있고 수동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아예 대량 등록은 제가 손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제 뭐 벌금을 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저는 반자동 프로그램으로만 올렸었어요. 그럼 반자동이면 내가 뭔가 지적 재산권에 문제될 수 있는 건 걸을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지적 재산권 걸리는 게 어떤 걸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면 안 되는 상표권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중국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올리면 네. 그냥 자동으로 번역돼서 그냥 그대로 다 올라가 버려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권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품도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모델로 사진을 찍은 거를 네. 그 중국 사이트에서 그걸 그대로 퍼가서 쓰는 또 경우도 있어요. 그 가져오면 한국 사람이 바로 알고 예, 걸리겠네요. 그러면은 걸리는 거죠. 혹시 걸려보신 적 없어요? 저는 그래서 걸릴까봐 안 했어요. 대량을. 와, 근데 이렇게 물건을 끌고 와서 판매를 할 때 네. 상품명도 좀 잘 적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반자동으로 올릴 때는 사실 많이 올리는 게 주기 때문에 뭐 번역을 한다던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중국말이 그대로 상세 페이지에 올라가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상품명은 중국에 있는 거 중국말을 한국말로 번역한 걸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제목은 제가 정하죠. 그럼 하루에 상품이 대충 몇 개 정도 등록을 하시나요? 제가 이때 3개월 동안 했을 때는 네. 하루에 저는 70개 목표를 잡고 했어요. 70개? 네. 와, 엄청 많이 한 건 아니네요 또. 엄청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는 한 거 아닌데
제가 뭐 손에 익지도 않고 네. 70개를 하려다 보니까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네. 70개를 올렸었어요. 70개씩 거의 3개월 동안.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딱 한 달에 매출 100만 원 만들고 싶다.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정말 쉽고 빠르게 월 매출 100만 원 만드는 방법. 월 매출 100만 네. 원이요? 중국 구매 대행으로. 중국 구매 대행은 제가 봤을 때 한 달 만에 딱 월 매출 100만 원 이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상품이 많이 깔려 있으면 그게 뒤에 가서 효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첫 달에는 1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쉽지 힘들 것 않고. 같아요. 그러면 3개월에 월 매출 한 3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나름대로 좀 해외 구매 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위탁 판매든 네. 사입 판매든 상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판매 전략은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상품을 업로드하고 네. 거기서 이렇게 입질이 오는 상품들을 주력 상품으로 만드는 건데 결국은 주력 상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제 전략은. 맞아요. 그러려면 상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판매가 꾸준히 일어나고 네. 리뷰도 나쁜 리뷰가 안 달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품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상품은 안 보고 판매하는 건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그거는 이제 타오바오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거기도 판매 순위나 이런 걸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 네. 걔네도 리뷰나 이런 평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뭐 그게 걔네도 어뷰징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나쁜 상품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그 평점이 유지가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고 네. 그러면 상품 등록할 때 스마트 스토어만 하시나요? 아니면 전 플랫폼 다 하시는 건가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는 매출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왜냐면 아시겠지만 해외가 딱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고 저는 쿠팡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쿠팡은 해외 배송이라고 안 붙어 있어요? 해외 배송이라고 들어가면은 이제 나오는데 네. 그래도 밖에는 그냥 그 배송 기간을 보고 이게 해외 상품이다라고 알지 이해 가시죠? 네네. 네.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가 그럼 주력이시면 네. 광고도 하시나요? 예, 저는 광고하고 그 있습니다. 광고 하니까 좀 뭔가 좋은 게 있나요? 광고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상품이 일단 상위 노출이 예를 들어서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네. 광고를 하면은 그 상위 노출된 뭐 좌측이나 뭐 밑에나 이렇게 광고 상품이 뜨잖아요. 맞아요. 그게 뜨고 제게 상위 노출이 같이 돼 있으면 네. 소비자들이 네. 이거는 왜 뭔데 두 개나 있지? 네. 광고라는 게 있지만 네.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건가 하고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도 하고 상위 노출도 하고 두 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상위 노출돼 있는 상품을 저는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광고비를 내고라도 마진이 그래도 해외 구매 대행은 괜찮나요? 저는 광고비 내고 이제 한 25% 정도. 25%? 25%에서 30%. 와, 근데 사람들이 그 일주일을 기다려요? 일주일이 아니라 저는 2주인데 제게 네. 거의 2주 걸리거든요. 2주 사람들이 기다려요. 네, 쿠팡에서 하면서. 기다려요. 그 비슷한 상품을 로켓 배송으로 사지 않아요? 그런 거 없는 거를 아. 찾아서 들어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자, 뭐 가구류 같은 경우는 네. 디자인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거기는 정말 많거든요. 가구가 당장 내일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내일 있으면 좋겠지만 네. 가구는 뭐 1, 2주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고. 그러면 지금 100% 다 중국에 있는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을 쿠팡에 올려서 네. 주문 들어오면 타오바오에 시키는 거. 네, 타오바오에 시켜서 이제 배대지 이용해서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의 프로세스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 저희가 상품을 소싱을 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 몰에 올리겠죠. 뭐 쿠팡이 됐든 뭐 지마켓이 됐든 네. 옵션이 됐든 올리면 이제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중국 사이트 타오바오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알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시는 건데 네. 아무튼 중국 사이트에서 주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상품을 배송 대행지라고 이제 중국에 있는 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배송 대행지들이 많아요. 네. 거기로 상품을 보내서 그 배송 대행지에서 검수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보내죠. 네. 그러면 이제 통관을 하고 네. 통관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뭐 우리가 아는 CJ 택배나 네. 뭐 우체국 택배나 이런 택배사로 상품이 인계돼서 네. 고객한테 가는 거죠. 와, 그러게 기간이 최대한 2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상품마다 다른데 저는 통상 10에서 20일이라고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가구를 샀는데 네. 고객이 봤는데 본인이 봤던 이미지가 아니던가 네. 뭔가 모서리가 찍혀 있어요. 네. 그 어떻게 처리하세요? 최대한 이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상세 페이지에는 다 적어놓죠. 뭐 예를 들어 가구다. 그러면은 뭐 약간의 흠집이나 이런 거는 반품 사유가 조금 안 된다. 양해해라 네. 라고 적어놓고 네. 근데 상세 페이지를 또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더라고요. 네. 안 보시더라고요. 네. 제목 보고
그 썸네일 사진 보고 맞아요. 그냥 바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냥 위에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상세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음. 잘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 만약 단순 면십이면요? 단순 변심이면은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는데 네. 이게 쿠팡은 또 고객 편이라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딜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만 원짜리다. 그럼 저희가 뭐 5% 할인을 해드리겠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 중국에 다시 보낼 수도 없고. 아, 그렇죠. 중국에 보내는데 그 가격보다 아마 돈이 더 들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고객을 설득하면서 스킬도 로스를 줄이는 네. 거죠. 예. 아, 그런 스킬도 계속 늘어나시겠네요. 맞아요. CS 하는 스킬이 엄청 느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혼자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직원도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직원 한 명이 있고 네. 그 친구가 이제 주문이랑 이런 CS를 도맡아 하고 네. 저는 상품 소싱하고 이제 또 제가 브랜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 사입을 네. 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소싱을 조금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뭐 소싱을 잘하는 방법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서 데이터에 의해서만 딱 하거든요. 데이터에서 뭔가 상품이 적은 걸 공략하시나요? 아니면 상품 경쟁률? 경쟁 강도는 저는 사실 안 봐요. 그러면 주로 보는 게 뭐예요? 저는 딱 키워드 검색 수만 봐요. 근데 또 너무 많으면 제가 네. 경쟁이 안 되고 로켓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3천에서 2만 사이 키워드만 공략하고 아, 있습니다. 3천에서 2만 정도 키워드 되는 중형 거는. 키워드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정도인데 네. 3천에서 2만 사이에 있는 것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 많거든요. 네. 지금 해도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순수하게 네. 벌 수 있나요? 저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과열이라고 하는데 그 과열인 중에서도 뭐 블루오션이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찾아서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네. 일단 그 카테고리에서 제일 잘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리뷰가 쌓이다 보면은 네. 그 상품은 이제 완전 딱 자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하다가 네. 잘 팔리면 그걸 사입해서 팔아도 되겠네요. 예, 맞죠. 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테크트리고 그렇게 해서 잘 팔리면 브랜드를 예, 만들고.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온라인 사업의 테크트리가 딱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해외 구매 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여쭤본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때 상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품. 네. 상품이 질 좋고 예, 맞아요.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초보자들은 그거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자꾸 계속 도는데 그래서 많이 깔고 팔다 보면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네. 예, 그걸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만에 매출이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게 계속 돌고 돌고 해서 예, 맞아요. 입질 오는 게 있어야지 그걸로 또 예, 데이터 맞아요. 만드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뭐 진짜 단기간에 매출을 엄청 많이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저는 딱 제가 주력으로 해야겠다는 상품이 첫 상품부터 바로 터져버렸으니까. 아, 그 앞에 과정들을 조금 단축할 수 있었네. 예, 그리고 그거를 저는 요새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제가 그냥 딱 하루에 12시간씩 했다고 그냥 가정하고 한 달이면은 360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2-3시간 하실 거잖아요. 네. 뭐 육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분들이 360시간을 하려면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달 만에 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빨리 했다고 생각하는 아까 그 비결이 네. 이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시간적으로 계산을 안 해보시는 네. 분들이 많고 그냥 그냥 한두 달, 네, 한두 맞아요. 달 하고 예.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네, 맞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한 건 아니죠. 열심히 한 거 아니죠. 네. 거의 한 거에 뭐 진짜 5분의 1도 안 하신 예, 거니까. 맞아요. 근데 시간으로 계산 이렇게 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예. 아, 이렇게 계산하는 네. 습관을 좀 가지시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뭐 강의를 뭐 듣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가려면 예.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안 듣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좋은 정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취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상품 소싱은 A 유튜버, 뭐 주문 처리는 B 유튜버. 맞아요.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잖아요. 강의는. 짬뽕 돼가지고 네. 누가 맞는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스승님을 한 명을 자기가 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그 스승님이 시키는 걸 아마 대부분 다 안 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돈만 날렸네, 뭐 사기꾼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시킨 거 다 하면은 그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 반이라도 저는 매출 나온다고. 마지막으로 쇼핑몰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50만 명 정도만 쇼핑몰 하고 계시니까 나머지 정말 많은 몇 천만 명 인구가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군 생활만 20살 때부터 13년 동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군인이라서 뭐 사회생활을 다른 분들처럼 한 게 아니라 그냥 폐쇄적인 집단에서 했는데 그렇게 13년 하고 나왔던 저도 진짜로 집중해서 한 달, 세 달 미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저는 이뤘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성과가 나는 것도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 운도 실행하는 사람한테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은 충분히 해보시되 뭐 본인이 하기로 결정했으면은 제대로 진짜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고 네. 꾸준히 하시면은 무조건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사업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목표한 거,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자격증을 따겠다, 뭘 하겠다 하면은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할 때 그 경험이 도움이 엄청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서 안 된다고 막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야, 그거 되겠냐? 뭐 얼마나 경쟁 치열한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성공해서 엄청 부자면 그 사람 말 들어도 되는데 그 사람이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본인이 생각한 거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막 말해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지금은 성공 못 하더라도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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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